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계속해서 북상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왔는데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는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스튜디오에 이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대만 인근에서 경로를 수정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로 계속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역대급 그렇죠. 태풍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강한 태풍입니까?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 남해안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4에서 53으로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44에서 53이라는 게 딱 체감이 안 되시잖아요. 예. 보통 초속 10m가 앞이 가는 게 힘들 정도고 20m 정도 되면 눈앞이 잘 안 보이게 되고요. 30m 정도가 되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정도의 그런 위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44에서 53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걷기가 힘들 정도겠네요. 예. 그 날아가는 거죠. 날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은데 태풍 흰남도는 19년 전의 태풍 매미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2003년 태풍 매미는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상륙 시점의 순간 최대 풍속이 당시 풍속의 상한이었던 초속 60m까지 올라가면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 2003년 9월 11일 북상을 시작한 매미는 세력이 약해지지 않은 채 하루 만에 제주도를 지나서 경상 남해안에 상륙했고 약 6시간 만에 대구 인근을 통과해서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상륙 당시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0m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해면 기압이 기록적으로 낮아지면서 경남 해안 지역은 해일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곳은 400mm에 가까운 비를 뿌렸기 때문에 비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사망 및 부상자가 130명, 재산 피해가 무려 4조 2,225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 이 제주도 인근에 접근할 때 흰남도의 강도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4에서 53이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매미랑.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봅니다. 예. 이전 사람들에게 많은 그 트라우마, 악몽을 남겨줬던 매미와 비교를 하니까 더 확 와닿는데요. 태풍 흰남노, 앞으로 좀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서 좀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자정 태풍 흰남도는 이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약 30km 부근 해상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최대 풍속은 초속 47m, 매우 강한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인 내일 새벽 6시에는 부산 남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에 위치합니다. 이때 태풍은 초속 43m 강 상태로 이후에는 경상남도를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6일 오후 6시에는 울릉도 북북 동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잠시 후 우리나라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 어쨌든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 크고 작은 피해는 불가피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좀 어떤 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대만에서 경로를 수정할 때부터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예. 이 재난안전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중대본의 태풍, 호우 대응 수위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위기경보 역시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응 2단계를 거치지 않고 1단계에서 3단계로 위기경보 경계를 뛰어넘고 심각으로 즉시 상향 사례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예. 하는데요. 이 중대본은 반지하 주택과 해안가 도로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대피와 선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양식시설, 또 항만 크레인, 선박 등은 사전에 고정, 결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상가 등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고 성수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흰남도가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6일 민간 분야의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권고하고 각급 학교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휴교 또는 원격 수업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도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체제 돌입했습니다. 자치구 유관기관 직원 총 2,800여 명이 위기 상황에 대응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서울시 내 27개 하천을 통제하고 저지대 침수 취약 지역에 공무원, 자율방재단 등 인력을 투입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은 없는지 순찰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인천시도 시내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과 또 도로 입간판 등 취약 시설물들을 일시적으로 철거하고
창문, 간판 추락 방지 및 항만 선착장 내 선박의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천은 이날 인천과 섬을 잇는 12개 항로 중 인천 백령도, 인천과 연평도 등 6개 항로 여객선 운항을 통제했습니다. 예.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은 이렇고요. 네.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또 그렇죠. 대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뭐 그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지를 붙이고 있는데 개개인이 그 태풍에 왔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됩니까? 제가 항상 누차 이런 그 재난 방송을 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개개인의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자, 우선 이렇게 센 바람이 불고 또 많은 비가 올 때는 집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류에 내리는 비로 하류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중랑천이나 청계천 등 지천 일대 산책로에는 당분간 출입은 정말 하시지 말으셔야 합니다. 예. 이 공사장이나 옹벽 등의 붕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셔야 하고요. 특히 매우 강한 돌풍 때문에 도심의 간판이나 현수막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주의 정말 기울이셔야 하고요. 이번 피해 상황에서 보셨듯이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지하 등은 물에 잠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예. 기상 상황이 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기상청 앱 등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 흰남노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